자, 다음은 평생 직장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 몸값과 커리어에 좀 집중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대학만 가면은 모든 게 끝인 줄 알았죠. 그런데 대학간이 어때요? 산 넘어 산이잖아요. 끝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대학생들도 취업하면 끝인 줄 알아요. 그냥 취업하면 돈도 벌면서 취미생활도 하고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상 취업을 하시면 또 산 넘어 산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취업이라는 산을 넘고 나면 또 어떤 산이 기다리고 있냐? 사람마다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힘들게 취업하고 일하는 이유의 대부분이 뭡니까? 결국은 돈 벌어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자아실현도 하고 성장도 하고 좋은 직장에 다녀서 남들한테 멋있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회사 생활 몇 년 하잖아요? 예? 아니 몇 년도 아니야. 1년만 하면 그 돈이 작게 느껴져요. 어느 순간 더 벌고 싶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마 자신의 월급에 만족하면서 다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딘가에는. 근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아무리 많은 월급을 받아도 한 3달 정도면 그 월급에 완전히 적응이 돼서 더 받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취업이라는 산을 넘고 나면 커리어를 어떻게 쌓아가고 그리고 연봉을 어떻게 높일지가 또 산 넘어 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 넘어 산을 에이 나는 그냥 취업하고 나면은 생각하지라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취업할 때 이거를 꼭 고려를 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취준생들한테 아무리 말을 해도 그냥 취준생들은 아예 눈이 멀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저는 직무 이런 걸 모르겠고요. 그냥 무조건 대기업 간판이면은 정말 소원이 없겠어요. 일단은 산 넘어 산이라고 하시는데요. 그건 좀 모르겠고 삼성이면 삼성, LG면 LG 일단 대기업 간판 들어가고 나서 생각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회사 간판, 대학 간판 중요하죠. 하지만 그 회사 간판, 대학 간판이 그 사람의 인생 전체 10년, 20년, 30년 퇴직 이후까지를 개런티해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똑같은 말을 고등학생들한테 해본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들 중에는 전공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대학 간판이 중요한 고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죠. 서울대학교만 간다라고 하면은 전공은 뭐가 됐든지 예를 들면 김치공학과라는 가상의 전공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 전공은 누구도 뽑아주지 않아. 대학교를 졸업하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간판이라고 하면은 김치공학과라는 정말 취업이 안 되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회사에서 원하지도 않는 그 과를 선택해서라도 대학교 간판, 서울대학교를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생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겠어요? 산 넘어 산이 있잖아요. 일단 서울대학교를 그 산을 넘으면은 그 뒤에는 뭐예요? 자기 그 커리어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취업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취업 이후에는 자기가 어떻게 돈을 먹고 살지 그 직업의 어떤 지속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게 멀리 보고 선택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고등학생들한테 어떻게 말하겠어요? 예? 그런 거 다 산 넘어 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서울대학교 간판만 보고 들어가라고 하시겠냐 이거예요. 똑같이 저도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발 그 회사 대기업 간판만 보고 직무가 뭐가 됐든지 그냥 들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취준생 여러분들 보면은 직무, 적성, 커리어 이런 거 하나도 안 따지고 그냥 묻지마식으로 대기업 신입사원, 대기업 연봉 요것만 보는데 그게 마치 고등학생들 야 대학만 일단 가자 서울대만 가자 간판만 보고 가자 그러면 만사 오케이다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취준생들 그냥 신입사원 연봉 많이 주는 대기업만 가자 하고 이 바로 코앞만 본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산이 더 있는데 이 앞에 닥친 것만 매몰돼가지고 그 뒤에 산을 보지 않는 취준생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저한테 반문을 하는 취준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유 닉님 저 그렇게 바보 아니에요. 저도 다 머리가 있는데 그 산 넘어 산 취업하고 난 다음에 커리어가 어떻게 될 건지 그 직무의 성장성은 어떻게 있는지 그런 걸 다 고려를 하죠. 에이 닉님 너무 그 비약이 심하십니다. 요즘 고등학생들도 그냥 서울대 간판만 보고 말도 안 되는 김치공학과 이런 데 가는 고등학생 없어요. 다 요즘 고등학생들 인터넷 보고 다 그 뒤에 어떻게 될지 취업은 어떻게 될지 이런 걸 다 생각을 해보고 다 지원을 합니다. 그런 말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준생들과 얘기해보면 느끼는 것이 취준생들이 너무 기고만장해.
아니 들으려고는 안 해요. 암만 10년 20년 이 분야에 일했던 사람이 말을 해줘도 안 해. 왜? 유튜브 보고 뇌피셜 보고 뭐 이러니까는 자기가 너무 많이 아는 거야. 야 그거 나도 다 아는 내용이야. 아는 내용을 저렇게 말을 하네. 그러니까 들을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문을 또 해요. 대기업 신입 연봉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 물론 많이 받으면 좋죠. 많이 받는 대신 연봉 인상률이 매년 어떻게 되는지, 4원 1년차 4원 2년차 될 때 연봉 인상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대리에서 과장으로 될 때 직급이 바뀔 때 연봉 인상률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직무에 있어서. 근데 그렇게 체크해본 사람이 있냐고 제가 묻잖아요. 취준생들한테. 그러면 아무도 없어. 그 기고만장한 사람들, 당연히 커리어 미래 다 생각을 해보고 지원을 하죠 라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이런 연봉 인상률 인터넷 체크하면 다 얻을 수가 있고 여러 사람들한테 물으면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체크해 보셨냐라고 하면 거기까지는 안 해봤는데요. 그러면 그게 무슨 미래 멀리 보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까? 다 기고만장해. 다 너무 많이 알고 있어. 그래서 들으려고 안 해. 그래서 반대로 연봉 인상률 체크해 보셨어요? 취업하고 나면은 그게 산 넘은 산이에요 이제는. 그런데 그거 체크해 보셨냐고요 하면은 안 해봤는데요. 잘 모르면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취업이 당장 고민인 사람한테 야 연봉 인상률 4원에 1년차에서 2년차 대리에서 과장, 과장에서 차장 연봉 인상률 체크해보고 직무를 좀 결정을 하는데 고려를 해야 돼 라고 암만 말해도 안 듣는다니까요. 무슨 연봉 인상률이고 그게 뭔 상관이야. 대기업 신입사원 연봉 많이 주는데 가야지. 이렇게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요즘 그 대기업도 신입사원 연봉을 되게 높게 책정을 해. 왜? 좋은 인재들을 많이 뽑으려고. 근데 일단은 잡아들인 물고기에는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연봉 인상을 안 해줘. 그 신입사원 연봉은 이렇게 높은데 5천, 6천 되는데 10년, 20년이 지나도 그 연봉 인상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암만 말씀을 드려도 고려를 안 하잖아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자기 직무, 진로, 그리고 성장성, 그 성장으로 인해서 내 몸값이 오르면 얼마나 오를 수 있는지를 생각을 좀 해보고 직무를 좀 파악을 하고 지원을 하자라는 겁니다. 이 간판만 보지 마시고. 자, 한국 회사, 대한민국 회사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대리가 과장보다 더 연봉을 많이 받을 수는 없어요. 과장이 차장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는 없어요. 차장이 부장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진급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연봉 인상률이 대기업에서 10% 이상 되는 곳이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10% 이하입니다. 그리고 사원에서 사원 1년차에서 2년차 이렇게 될 때 그 물가 상승률 정도 반영해주는 정도 아니면은 동결인 곳도 굉장히 많죠. 동결이면 물가는 오르는데 내 연봉은 그대로인 거야. 근데 연봉이 동결되는 회사도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대기업 간판 신입사원 연봉만 보고 덜썩 들어가. 비교를 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대기업에서는 그 초봉 신입사원 연봉이 5천만 원이야. 그런데 10년까지 해보면은 그 10년 동안 벌어 들일 수 있는 금액이 한 2억 정도 돼. 2억 정도가 되는데 이 중견기업이라는 데가 있어요. 중견기업이 있고 직무가 이런 직무가 있어. 근데 중견기업의 초봉은 3천이야. 3천인데 10년 동안 연봉 인상률을 해서 10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을 해보니까 4억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초봉이 높은 이 대기업에 가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초봉이 좀 낮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 돈을 벌어들이는 수익이 많은 직군의 그 회사, 중견기업, 그 직군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돈을 4억이라는 돈을 더 많이 벌어들여. 그렇지만 그 간판은 작은 간판이겠죠.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되겠어요? 자,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하는 이유는 뭐 많은 자아 실현도 있고 이런 걸 수가 있지만은 결국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돈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은 와이프도 생길 것이고 아기들도 생길 것이고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 돈이 들어가는 교육을 또 해주고 싶고 그런 걸 하다 보면은 돈이 필요해요. 그런 돈이 필요하다 보면은 이 간판이 점점 중요하지가 않아. 나한테는 간판이 그 뭐고 간판이 아무리 삐까뻔쩍하면 뭐합니까? 나한테 돈 요 조금 뒷꼬리만큼밖에 안 주는데 하지만 간판이 작아도 나한테 돈을 많이 준다? 그럼 돈을 많이 주는 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왜? 돈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사기업에서는 국내가 됐던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그 연봉이 10% 인상 또는 2배 될 수 시켜주는 회사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SOL 있잖아요. SOL에서 닉님 저 10%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연봉 인상률이 매년 10% 20%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이런 회사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해외도 연봉이 10% 이렇게 올려준다?
없습니다. 예?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무슨 보너스 이런 걸로 하겠죠. 제가 하는 말은 기본 급여가 10% 20% 올려가지고 내년도에 매년 꽂히는 금액이 10% 이상씩 이렇게 되는 사기업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연봉을 높이고 싶어 10% 이상을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 이직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갑자기 연봉을 10% 이상 올려준다든지 아니면 2배 뻥튀기 올려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걸 보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닉님 저 회사 다니는데요, 작년에 연봉 3천이었는데요, 올해는요 6천 2배로 올랐어요, 이런 회사가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거의 없습니다. 2배는커녕 10%인 회사도 거의 없어요. 제가 있던 대기업들도 직급이 바뀌어야지 5% 이상 5%였고 매년 그 1년차 2년차 됐을 때 물가 상승률 정도 올려줬고 거의 동결되는 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직밖에는 연봉을 드라마틱하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해외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요즘 평생 직장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정말 평생 직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아버지는 한 직장에서 40년 가까이 일하시고 퇴직을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 분들은 그렇게 한 직장에서 오래 일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IMF가 지나면서 평생 직장의 개념이 많이 없어졌어요. 왜? 그냥 잘랐거든요, 회사에서. 예전에는 회사와 일하는 사람 간의 끈끈한 정과 그 의리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IMF 이후로는 없어졌어요. 회사가 어려우면 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많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직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고, 또 이직에 대해서 조금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직을 하려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것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꺼리는 사람이 있는데, 요즘은 이직을 안 하면 조금 손해보는 그런 경우가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조금 각색을 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 닉이라는 사람과 A라는 사람이 같이 입사를 했어요, 대기업에. 그러면 A라는 사람은 10년 동안 한 기업에서 쭉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기업에서 일을 하면 드라마틱하게 연봉이 인상되진 않는다고 했어요. 그 1년, 2년 이렇게 지날 때마다 물가 상승률 정도의 연봉 인상이 일어나는 정도로 10년 동안 쭉 일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 닉이라는 사람은 이 회사 3년 후에 경력직으로 10% 20% 올려가지고 이 회사, 해외 회사로 가서 일을 하고 또 다른 회사로 또 옮겨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10년이 딱 됐어요. 그런데 이 원래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던 회사에서 뉴 프로젝트를 딴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핵융합 관련 프로젝트를 딴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핵융합 프로젝트를 땄으니까 여기에 필요한 엔지니어를 다시 뽑아야 되잖아요, 경력직을. 그러다 보니까 공고를 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던 놈이 그 기술을 가지고 있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뽑은 거야. 뽑고 나니까 10년 후에 내 동기랑 나랑 같은 회사에 다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연봉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내 연봉은 그 외국에서 있을 때 뭐 20% 30% 올리고 다른 데 갔을 때 뭐 50% 100% 올렸는데, 이 회사 있잖아요, 이 회사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닉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필요해. 그래서 이 사람한테 현재 받고 있는 연봉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뽑아왔다라는 거예요. 뽑아서 와서 보니까 나랑 같이 입사했던 애는 매년 3%밖에 인상이 안 됐는데 나는 엄청 많이 연봉 인사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같은 동기인데 연봉이 이렇게 차이 나는 웃기지 못한 상황들이 연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업계는 프로젝트가 없으면은 좀 내보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막 뽑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 회사를 퇴사했다라고 하더라도 괘씸죄가 있어가지고 안 뽑는다, 그런 거 많이 없어졌습니다. 왜냐면 이 회사에서 지금 사람이 필요해. 지금 엔지니어 업계가 이제 불황을 겪어가지고 이 중간 사람이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경력직이 필요한데, 예전에 우리 회사에서 나갔다고 안 뽑습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꼭 필요한데, 그러면 뽑는 거예요. 뽑을 때 연봉이 많이 높아? 그래도 연봉 그 연봉 주고 뽑는 거예요. 계약직으로라도 뽑는 거야. 그러니까 연봉이 높죠. 예? 물론 계약이 끝나면 다시 딴 데로 가야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경우가 굉장히 저는 많이 봤다라는 겁니다. 또 이거는 좀 특수한 사항이에요. 왜냐면 닉이라는 사람은 해외 여기저기 일하면서 지금 이 회사가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많이 주고 다시 데리고 와서 지금 같은 동기인데도 불구하고 연봉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경우도 있냐면 그냥 이 동기랑 나랑 알고 있는 지식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어. 근데 나는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연봉이 이렇게 오른 거야. 내 동기는 여기서 연봉이 낮은데. 그런데 갑자기 이 회사에서
수주가 많이 생겼어. 그래서 경력직들을 많이 뽑아야 돼. 그래서 경력직 공고를 내니까 마침 우리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왔던 놈이 다른 회사에 있는데 다시 역지원을 한 거예요. 역지원을 해서 보니까 괜찮아. 그래서 뽑고 싶어요. 뽑으려고 보니까 야, 너 지금 회사에 있는데 연봉이 얼마야? 아, 나 연봉 이만큼이야. 이만큼 해서 조금 더 올려줘. 알았어. 해서 뽑고 나니까 내 동기랑 나랑 연봉 차이가 이렇게 나네. 에? 지금 이 동기랑 나랑 아는 게 똑같아. 하는 일도 똑같고. 근데 나는 여기 회사 거쳐서 다시 온 건데 연봉이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왜? 이 회사는 내가 프로젝트가 없을 때 사람을 내보냈고 지금 갑자기 프로젝트가 많아지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연봉을 좀 높더라도 뽑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에? 아니, 우리 지금 이 연차에 비해서 연봉이 너무 많다. 안 뽑아. 그럼 안 오는데? 지금 사람이 당장 필요한데?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회사에서 뽑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동기인데도 불구하고 연봉 차이가 이렇게 나게 되는 거예요. 자, 평생 직장이 이제 없어졌어요. 제가 평생 직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더 연봉을 높여서 이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평생 직장이 없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자기가 능력이 있을 때 평생 직장이 없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왜? 이직을 하면서 높여가니까 연봉을. 그런데 능력이 없으면 그건 직장이 없어지는 겁니다. 특히 요즘 MZ세대들 평생 직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젊으니까 그런 거지, 5년 10년 됐는데 물경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은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고 둘 수가 없어요. 왜? 갈 데가 없으니까요. 갈 데가 없어서 그만두지도 못해요. 왜요? 아니, 물경력으로 5년 10년을 쌓았는데 어느 회사에서 받아줍니까? 그리고 물경력인데 이직을 한다고 해도 연봉을 드라마틱하게 높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결론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직무, 진로 다 상관없이 대기업 간판, 대기업 신입사원 연봉 빡, 이것만 보고 그냥 나는 무슨 일이라도 해도 좋아, 대기업 간판, 대기업 연봉 초봉만 높으면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직무와 진로가 성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처음 시작이 중소기업이든 좀 간의 수공업이든 중견기업이든 가서 좀 배우고 연봉을 좀 차차 늘려가는 방향을 좀 생각해라. 산 넘어 산을 좀 봐라 라는 겁니다. 처음 요 코 앞만 보지 말고 직무와 진로에 집중해야지, 하는 일에 상관없이 처음 신입사원 대기업 연봉만 보고 들어갔다가 매년 연봉은 안 오르는데 물경력만 계속 쌓여서 나중에 이직도 못하고 내세울 실력도 없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봉이 처음 초봉이 높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산 넘어 산이니까 멀리 좀 봐라. 그리고 첫 연봉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어차피 첫 연봉 많아봤자 3달이면 금방 적응이 되고 적게 느껴진다. 적어요. 아무리 많아도. 거기서 더 성장하고 연봉을 높이려면 나한테 유리한 직무, 기술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직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